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임상심리 전문가 박윤정입니다. 자, 이제 7, 8강에서는 항원 육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항원 육아 효능감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마음챙김 양육 기법을요, 3가지 정도 소개할 거예요. 먼저 육아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하는 이미지 기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요새는요, 조부모님들 이 심리치료가요, 심리상담에서 배워간다라는 거라기보다 자가치료, 자기 스스로 하는 추세입니다. 자, 이미지 기법 잘 배워보시는데, 사실 이미지 기법은요, 앞으로 디지털 치료제 개발과 함께 그 혁신적인 기술로 선보일 것 같아요. 뭐냐면요, 디지털 치료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VR이라든가 이런 걸 쓰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에 갔을 때 마음 편안하다. 그럼 VR에 바닷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IT 기술이 심리학에도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기본 핵심은 이미지 기법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정통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예전에는요, 이 이마에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극에도 그렇고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얀 거 따뜻한 손수건 올리고 그러죠? 그게 과학적이었던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마에 따뜻하게 해주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뇌과학적으로 볼 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생각들이 주로 이 아비마, 그러니까 이 전두엽 옆쪽, 이 아비마에서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로부터 아시고 이마에 손을 대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마에 이제 손을 대면 체온이 뇌에 전해져서 편안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 기법에서 더해져서 마음챙김 양육에서는요, 신체를 이완시키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라는 용어가 사실 널리 쓰이게 된 계기가요,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의학부의 명예교수인 존 카바진 박사님이요, 1979년에 이제 의료 명상을 사실은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동양의 불교 사상에서 가긴 했지만 이 카바진 박사가 그 불교적인 요소, 종교적인 색채를 싹 빼고 MBSR이라고 해서 그 마음 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마음 챙김의 원리는 단순해요. 단순한데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요, 지금 내 삶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시면 현재 내 몸과 마음에 독특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알아차린다고 하죠. 깨어있는 마음이 생기고, 이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들을요, 이게 중요합니다, 조부모님들. 무비판적으로,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흘러가게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 이 내 마음이 계속 내 마음의 순간에 충만하게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의도적으로 마음을 가만히 집중하게 할까로 시작되는 게 이 마음챙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요, 바디 스캔, 그 다음에 건포도 명상 2개인데, 제가 건포도 명상보다는 건포도 명상을 활용한 건포도 자녀 마음 챙김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 스캔이랑 2가지. 자, 첫 번째, 가만히 있어서 마음을 챙겨라 이러니까 안 됐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냐면은 내 몸을 가만히 몸에 집중하는 건데, 스캔하는 건 아시죠? 이렇게 스캔기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디 스캔은 가만히 앉아서, 원래는 누워서 합니다. 근데 요즘은 앉아서도 많이 하고 편안한 자세는 다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누우셔도 좋고 앉으셔도 좋고, 이미지를 제가 이제 같이 따라가 볼 건데 한번 같이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간단하게 체험을 해보시는 건데요. 그동안 육아를 하면서 힘들었던 내 신체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말을 건네는 건데, 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봤던 거를 해서 이미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미지를 그릴 때요, 그 머리 위에서, 이 이마 위에서 봄 햇살 있죠. 그 뜨겁지도 않고 아주 그냥 미지근하지도 않은 그 적절한 온도의 봄 햇살이 내 몸의 스캔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머리 꼭대기 정수리 위에서.
그래서 봄 햇살처럼 따사로운 빛이 나를 내리쬐는다고 생각을 하신 후에 이제 신체에게 말을 걸어요. 자, 누나, 오늘도 고생했다. 눈이 있어서, 너가 있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었어. 고마워. 이렇게. 자, 눈에서부터 쭉쭉 내려오는 거. 쭉 하다가 다리, 발까지 와요. 그럼 다리야, 발아, 고마워. 네가 있어서 열심히 걷고 이동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우리 손자녀하고 함께 놀이터에서 있을 수 있었어와 같이 독특한 방식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냥 봄 햇살이 내리쬐서 내 몸을 스캔하듯이 하지만 나의 신체를 어루만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이렇게 됐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러니까 진짜 말도 못하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보통 10분, 10분씩 루틴을 만들어 놓고 하셔라 라고 해요. 그래서 누워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 전, 일어나서.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의자에 좀 편안하게 이렇게 앉으셔서요. 시행하셔도 되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가만히 계시면서 햇볕이 내리쬐고 있다. 그리고 내 몸과 따뜻한 대화를 해본다라고 하시면서 따뜻한 빛이 내 몸을 스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많은 그런 어떤 매체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자가 치료의 어떤 한 맥락으로서 조부모님들이 꼭 생활의 루틴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조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각자 어릴 적 기억이라던가 최근의 기억이더라도 되게 좋았던 기억, 뭐 바다를 연상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따뜻한 빛 이러고 하셔도 좋고 따뜻한 바람도 좋아요. 이런 좋은 어떤 이미지가 있으시면 그걸 나의 몸에 스캔하는 데 활용을 하셔서 상상을 하시면서 몸을 이완시키시면 됩니다. 그 수고하고 힘들었던 많이 썼던 신체 부위에 더 많이 집중하시면서 바디 스캔을 하시면 하고 났을 때 몸과 마음이 훨씬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건포도 마음 챙김으로 손자녀 보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건포도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익숙한 건포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을 이 순간에 머무르게 하는데 가만히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건포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 위에다 건포도를 올려놓고 마치 태어나서 처음 보는 듯이 물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 그러니까 건포도인지도 몰라요. 이 물건의 이름도 다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생김새를 관찰할 때 어떤 모양일지, 어떤 색깔인지 눈으로 보는 것만 그치지 않고 뭐 향이라던가 소리도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거든요. 뭐 코로 냄새도 맡아보고 촉감도 해보고, 자, 입에 넣었을 때도 맛을 보는 순간부터, 왜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막 깨물어 먹잖아요. 밥도 막 엄청 급하게 먹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입에 넣은 다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건포도가 입에 들어왔을 때 어떤 촉감인지 어떤 느낌인지, 내가 이 건포도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모두 내려놓은 채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런 것처럼 건포도를 보는 것처럼 손자녀를 보는 거예요. 건포도 손자녀 관찰하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고, 마음챙김, 그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건포도 마음챙김처럼 손자녀들의 사진을 보거나, 그러니까 뭐 사진이 없을 때는요, 그냥 그 이미지를 떠올리셔도 돼요. 우리 손자녀들 눈만 감으면은 뭐 막 빵긋빵긋 웃는 모습이라던가 표정들이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또는 사진을 보시면서 편하게 손자녀의 모습을 떠올릴 때, 이때 내가 뭐 예를 들면은 8살 손자녀를 키운다고 하면은 8년 동안 봐왔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익숙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처음 본 아이처럼 마치 처음 보는 마음으로 머리 단발머리 아이가 있네. 얘는 눈이 이렇게 생겼네. 뭐 눈빛, 뭐 살결이 이렇네. 키, 체격, 표정, 뭐 눈동자. 중요한 포인트는 찬찬히 처음 보는 아이처럼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 건포도 자녀 그 마음 챙김의 핵심인데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부모들에게도 많이 하고 조부모님들에게도 추천을 드려요. 그럼 손자녀에 대한 마음이 좀 어땠어요? 물으면 좀 새로워졌다. 내가 늘 화났던 부분이라던가 아이들이 똑같이 실수하는 부분, 그리고 똑같이 나를 힘들게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조금씩 풀어지면서 그냥 처음 보는 아이가 빵긋 웃고 있으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냥 얘 되게 귀엽게 생겼네? 그냥 얘랑 말하면 어떨까? 이런 식의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이런 마음 챙김을 하고 나서 이제 손자녀들을 만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 그리고 더 소중해지고 더 이쁘고 더 그냥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셔요. 실제로 해보시면. 그러니 마음챙김 스트레스 이 완화 기법 건포도 자녀 관찰을 하신 이후에 이전에는 내가 손자녀가 이쁘니까, 그리고 우리 딸이 고생할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들을 조금 벗어버리시고 그냥 내 마음이 지금 행복하고 새롭고 저 아이가 되게 신선하고 반갑네, 이런 반가운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손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서 너가 이쁘다, 이렇게 마음의 주체가 나에게 있고 내 마음이 집중이 나에게 있고 충만하고 이 순간에 있는 거, 그런 거를요 매일매일은 못 하시겠지만 적어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마음들이요, 새로운 마음들, 그다음 편안하고 여유 있는 그런 어떤 육아에 어떤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몸과 마음에 익숙해지도록 하시도록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있던 여러 손자녀와 함께 있던 육아 스트레스들이 저절로 오래 하다 보면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요런 그 활동, 요게 같이 실제로 해보면 길게는 10분이지만 사실 5분, 5, 6분 되거든요. 요 정도로 짧은 어떤 마음의 쉼표가 딱 찍힌다고 해요. 그리고 요게 딱 쉼표가 지나가고 나면은 손자녀들에게도 좀 더 다정하고 미소 지을 때도 정말 있는 그대로 표정이 나온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좀 행복한 항원 육아로 거듭나시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요, 새로운 항원 육아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